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인내와 인내심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반등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안겼지만 이 거시경제 상황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살짝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분기 GDP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빅테크 실적 쇼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급락했습니다. 메타는 무려 25% 급락했고 아마존 역시 시간 외 거래에서 18% 폭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닷컴 버블이 꺼졌던 20년 전 상황이 반복되는 듯한 기시감이 드는 건 이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2만 달러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급반등 뒤에 기술적인 조정 과정이 자연스럽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증시 상황에 악재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0달러를 지지받아 줄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는데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길게 놓고 보면 당장 다음 주에 이 시장에 의미 있는 호재성 시그널이 투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11월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과 관련된 멘트, 이른바 피벗 랭귀지를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접한 인물이나 기관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경제학자가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름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미국 SEC 위원장의 입지가 꽤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 상원 의원들까지 나서서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런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갠슬러에 대한 압박을 표면화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갠슬러를 아주 조지는 오피니언 칼럼을 내놔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섹시한데 갠슬러의 나쁜 성과를 검토한다. SEC 위원장이 거친 규칙 제정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어쩌면 갠슬러도 조만간 정리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은 시장의 흐름이 어수선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 전망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8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2만 달러 초반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일단 2500달러 부근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인 반등세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차하면 2만 달러에서 살짝 빠진 뒤에 다시 반등세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이 교과서적인 이중 바닥을 확인했다라며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차트에서 검은색 지지라인을 지켜낸다라면 22,000달러에서 23,000달러 구간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28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은 상태이다. 지금 단계에서 롱 잡고 거래하고 싶진 않고 기술적으로는 19,900달러에서 2200달러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모든 건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다. 곰 세력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강력한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세 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간 RSI가 30 미만이라는 점, 강세 RSI 시그널 라인이 교차했다라는 점, 9주 이동평균과 21주 이동평균이 교차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곧 모든 약세장이 끝나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발이지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는 얼핏 보면 무슨 스캠 코인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존의 주가 흐름입니다.
믿었던 아마존마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되면서 빅테크 어닝 쇼크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특히나 4분기 전망까지 낮게 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매업 전체의 침체 우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모았던 클라우드 서비스 AWS가 영업이익 54억 달러 창출에 그치면서 2014년 이후에 가장 느린 성장세를 확인한 것도 주가 폭락을 견인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나마 애플이 빅테크들 가운데서 선방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빅5 빅테크들은 매우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이번 어닝 시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장의 악재 시그널로 작용한 것은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였습니다. 예상치였던 2.4%보다 높은 2.6%를 기록하면서 나름 견고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나 증시에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GDP 속보치 발표 이후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건전한 경기 둔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둔화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 잘 잡으면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일단 미국 연준으로서는 눈치 볼 상황 하나가 제거된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11월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12월부터 금리 인상폭을 낮추면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블랙록 내부 이코노미스트가 폭스 비즈니스에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정책 전환에 대해 언급하는 이른바 피봇 랭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으로서는 정책 전환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이걸 무리 없이 대중에 설명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되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를 들면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거나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한 이 상황적인 명분과 관련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뉘앙스 또는 멘트 제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면 금리 결정과 연준 회견이 진행되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3시 반에 이 나름의 반등 랠리가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 레거시 미디어들이 돌아가면서 SEC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나 선봉에 서 있는 건 폭스 비즈니스입니다. 리플 측의 살짝 우호적인 톤으로 SEC를 비판하는 경우도 엄청 많았는데 폭스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 전문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EC 공보팀은 우리가 갠슬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 기사를 내놓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번에 더 짜증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 오피니언을 공유했는데 제목이 아주 섹시합니다. 갠슬러의 나쁜 성과를 검토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SEC 내부 감찰관실이 갠슬러의 리더십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건 공개 기업이었으면 CEO 해고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규칙을 제정한 횟수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봄 사이에 거의 3분의 2로 증가했다. 2022년 첫 8개월 동안 SEC는 2020년과 2021년보다 2배 많은 26개의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이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SEC가 달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다. 이렇게 뼈 때리는 한방을 잇따라 날렸습니다. 지금 문어대갈이 하는 짓이 투자자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서 말 그대로 리뷰, 검토를 했는데 직원 이직률이 10년 최고치를 기록한 점, 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서 정작 내부 성과급을 철회한 것, 규칙 제정 경험이 없는 다른 기관에서 임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미국 최대 규제 기관 SEC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저 놀랍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점치고 있는데 만약 진짜 이렇게 된다면 갠슬러가 잘리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트윗 하나를 봤는데 이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인 시비어 컨설턴트의 CEO 할아버지가 남긴 멘트입니다. 최근에 런던 딜러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뽑았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리플 XRP 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묻더라. 그러면서 XRP를 사용하면 회사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내게 말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이 돈의 혁신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리플 XRP의 미래가 아닐까 괜히 더 설레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델리티 설문조사 결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가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기관 투자자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기관 투자자 74%가 미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는 올해 상반기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답했고 특히나 암호화폐 헤지펀드와 벤처 캐피터들 가운데 87%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8%는 디지털 자산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 혁신이나 분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규제 이슈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대충 조금 많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